이 프로젝트도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드셨나요? 네, 물론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CMS 사이트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만타의 웹 또한 리액트로 만들어졌죠.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뭐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Vue.js나 아니면 스벨트 사용한 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타의 웹을 한번 써보니까 모바일이랑 굉장히 유사하던데 혹시 모바일 웹과 앱이 공유되는 그런 코드가 있을까요? 예, 공유되는 코드가 있고요. 아까 이제 코드 잠깐 보여드렸을 때 뭐 유저 API 그리고 리덕스 액션 같은 게 다 재사용이 되는 코드들입니다.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타입 간에 재사용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작품 정보를 불러온다거나 처음에 똑같다고 합쳐놨는데 나중에 이제 다르게 생겨서 분리를 하면 분리하는 작업이 더 큰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실 사이드 이펙트로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슈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증해야 될 게 엄청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를 해놓으면 웹사이트에서 변경되는 상황이 뭐 앱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합쳐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디렉터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백엔드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항상 이제 소스라는 sr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만든 코드를 다 집어넣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모듈은 컴포넌츠랑 덕스예요. 컴포넌츠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UI 모듈들을 다 구조화해서 관리하는 최상위 디렉토리고요. 덕스 같은 경우에는 리덕스를 관리하는 거를 다 같이 하는 거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덕스 패턴이라고 유명한 게 있어가지고 리듀서와 액션을 같이 이제 함께 관리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덕스라는 디렉토리에서 리덕스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모큘러 디자인 패턴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5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구조화를 하는데 저희는 5단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3단계로 쪼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가장 작은 단위는 아톰이란 단위라서 이제 버튼, 뭐 체크박스처럼 컴포넌트 하나가 단순한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걸 이제 아톰에 만들어 놓고 페이지는 반대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 하나하나 사실 저희가 앱 개발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라는 이름이 아니라 스크린즈라는 이름이 돼야 더 맞는데 앱 개발뿐만 아니라 웹 개발도 같이 하고 웹 같은 경우에는 또 페이지가 더 맞잖아요. 어디서는 페이지라고 하고 어디서는 스크린이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는 페이지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아닌데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블록스 밑에 넣어서 쓰고 있고요. 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모든 컴포넌트를 일단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index.tsx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홈 밑에 있는 인덱스 가 그 페이지에서 가장 최상위 리액트 컴포넌트고요. 저희는 스타일을 또 따로 관리해서 style.ts라고 스타일 코드들은 다 여기만 다 넣거든요. 뭐 UI 코드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했었어요. 컨테이너형 뭐 모듈인지 아니면 컴포넌트형 모듈인지 차이는 이제 컨테이너형 모듈은 뭐 로직 처리를 하고 뭐 어싱크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부분이고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이제 UI 그냥 그림만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index.tsx에서는 다 컨테이너 형태의 로직만 담아요. 데이터 처리를 하고 뭐 API를 불러오고 하는 게 index.tsx에 들어가 있고 UI 모듈은 별도로 이제 home.tsx라고 떼서 만들고요. 물론 이제 UI를 만들더라도 이게 또 구조화된 형태를 만들 거잖아요. 하위 컴포넌트들은 이 디렉토리 안에 다 다른 하위 child.tsx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뭐 페이지즈랑 뭐 아톰이랑 블락이랑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컴포넌츠와 덕스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리액트 컴포넌트를 쓰다 보면 요즘에는 훅을 진짜 많이 쓰고요.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고 어떤 컴포넌트를 감싸서 뭐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모달 같은 경우는 HOC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훅을 모아놓는 게 훅스 디렉토리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HOC들은 다 HOC 폴더에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으로서 CMS 페이지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도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드셨나요? 네, 물론 저희가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고객한테 보여지는 뷰들 위주로 일정을 짜잖아요. 저희는 엔지니어가 3명밖에 없고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CMS 사이트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과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리퀘어리먼트가 있을 때 이거를 개발자가 바로 이해를 해서 빠르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UI 같은 경우에 뭐 뷰가 예쁜 것보다는 작업을 정확하게 잘 끝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머티리얼 UI를 써서 개발을 했습니다. 만타는 작년에 만들어진 신생 프로젝트이지만 리디브
K북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CMS 업무를 하신 분이 운영 담당자로 오셨어요. 매니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기능이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삽질을 안 하고 처음부터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작업 그리고 다양한 실험 다 혼자 하신 건가요? 개발자 통틀어서 3명밖에 없거든요. 특정 개발자가 이제 앱 개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어떨 때는 뭐 백엔드 개발도 하고, 어떨 때는 뭐 CMS 페이지 개발도 하고 하면서 풀스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모두 풀스택 개발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은 뭐 백엔드만 하는 분도 있고, 뭐 앞으로는 뭐 프론트만 하는 분들이랑도 같이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풀스택으로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뭐 운영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업무 양이 늘어난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내가 어떤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니까 확률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반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좀 더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좋은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면 백엔드는 사실상 블랙박스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들만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백엔드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백엔드에서 해결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냅두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장점은 일정을 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프론트엔드 팀, 백엔드 팀이 나눠져 있으면 어느 한쪽이 바틀렉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풀스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발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시 여기는 개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하는 답변은 딱 하나거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복 코드를 쓰면 안 된다. 하나의 역할을 하는 코드는 하나만 써야 되는지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중복 코드 당연히 안 쓰고 하나 만들어 재사용하는 게 좋지 뭐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원칙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추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툰 뷰어를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웹소설 기능이 추가되면 웹툰 뷰어랑 웹소설 뷰어는 다를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스크롤 방식이고 얘도 스크롤 방식이면 다른 거는 얘는 이제 이미지를 띄워서 하는 거고 얘는 텍스트가 이제 서비스되는 방식이니까 어떤 콘텐츠들을 스크롤 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또 재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추상을 잘해서 공통화를 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많다 개발자 희규님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